브레인 튜닝, 자정 경제 브리핑.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자전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지난 24시간 동안의 세계 경제와 증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오늘 국내 증시는 지난주 폭락 이후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주들이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촉발된 인공지능 버블 논란이 여전히 시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시장을 돌아보면 어땠습니까? 지난주 목요일 코스피가 3,853까지 급락하면서 3,900선이 무너졌습니다. 3.79%라는 큰 낙폭이었는데요. 외국인이 2조 8천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인공지능 거품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금요일에는 미국 증시 반등에 힘입어 다소 회복했지만 한 주 전체로 보면 상당한 조정을 받은 한 주였습니다. 오늘 월요일 장은 어땠나요? 오늘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반등 시도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장중 54만 원까지 올랐는데요. 주가는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고 최근 1개월 기준으로는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약 마이너스 2에서 3% 내외로 하락했습니다. 일중 변동성은 약 5% 수준으로 반도체 AI 관련주 전반의 조정과 함께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일주일로 보면 주가는 약 5% 정도 상승했으며 한 달로 범위를 넓히면 40% 이상 급등한 상태라 단기 급등 이후 숨 고르기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년 기준으로는 150% 이상 오른 수준이라 중장기 기준으로는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 얼마나 떨어졌던 건가요? 굉장히 급적이었습니다. 11월 12일에 64만 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일주일 만에 52만 원대까지 밀렸거든요. 무려 12만 원, 약 20%가 빠진 겁니다. 시가총액도 삼성전자의 74%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단기 급등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땠습니까? 삼성전자는 지난주 금요일 94,800원까지 하락했다가 오늘 장중 98,900원선까지 회복했습니다. 2.49% 상승한 겁니다. 수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직후 10만 원을 회복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9만 원대로 내려왔었는데 오늘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약 2에서 3% 정도 상승했고 1개월 기준으로는 15에서 20%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1년 기준으로는 약 70% 이상 상승해 메모리 업황 회복과 AI 기대를 반영한 강한 중장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주 수요일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570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548억 9천만 달러를 크게 상회했고 주당 순이익도 1.30 달러로 예상치 1.25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만 51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66% 성장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았는데도 주가가 하락했다고요? 바로 그게 시장의 역설이었습니다. 목요일 장 초반 엔비디아가 5%까지 급등하면서 다우존스가 7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장 중반부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렇게 좋은 실적 이후에 더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엔비디아는 3% 하락으로 마감했고 다우존스는 1100포인트가 넘는 반전을 보이며 386포인트, 0.8%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1.56%, 나스닥은 2.2% 폭락했습니다. 1100포인트 반전이면 정말 극적인데요. 금요일은 어땠습니까? 금요일에는 다시 반등했습니다. 뉴욕 연준 총재 존 윌리엄스가 근시일 내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발언하면서 시장 심리가 개선됐거든요. 다우존스가 493포인트, 1.08% 상승해서 46,245로 마감했고요. S&P 500은 0.98% 올라 6,600이 전국으로, 나스닥은 0.88% 상승해 22,273, 점영팔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시장에서는 현재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확률을 73%로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만 해도 40%대였는데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 이후 급등한 겁니다. 다만 11월 고용지표 발표가 12월 16일로 연기되면서 연준이 충분한 데이터 없이 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왜 투자자들이 이렇게 좋은 엔비디아 실적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걸까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크게 세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는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4조 6천억 달러로 S&P 500 지수의 8%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큰 기업이 계속 60% 이상 성장하기는 어렵다는 회의론이죠. 둘째는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기 위해 막대한 부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겠냐는 우려입니다. 셋째는 중국 시장 제한입니다. 엔비디아 최고 재무 책임자가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 대규모 중국 주문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실망감을 표현했거든요.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86,800달러 선까지 밀렸고요. 일주일 동안 13.1%, 한 달로는 22.5% 하락했습니다. 사상 최고가였던 12만 6천 달러 대비로는 33% 이상 폭락한 상태입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에서 목요일 하루에만 9억 3천만 달러가 유출됐는데 이는 올해 2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공포 심리가 상당히 커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17까지 떨어져 극단적 공포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 등 주요 펀드에서 모두 순유출이 발생했고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전반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 상장지수 펀드도 10일 연속 순유출을 기록하며 2억 6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1469.66원으로 0.32% 소폭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정된 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입니다. 다만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원화가 2.63%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다른 글로벌 이슈도 있나요? 소프트뱅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하던 엔비디아 지분 58억 달러어치를 모두 매각했습니다. 이것도 엔비디아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준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뱅크는 올해 채권 발행 규모가 4조 원, 약 26억 달러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도 있나요? 미중 관계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초기 단계에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게 실현되면 엔비디아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H20 칩만 판매할 수 있는데 H200 수출이 허용된다면 매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이번 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는 미국에서 목요일이 추수감사절 연휴라 거래일이 짧습니다. 금요일도 단축 거래가 예상되고요. 이런 시기에는 거래량이 줄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오늘 보여준 반도체주 반등이 지속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SK하이닉스가 520만 원 선을 지켜낼 수 있는지,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는지가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주목할 이벤트는요? 12월 17일과 18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번 금리 결정이 내년 통화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겁니다. 만약 12월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시장에 긍정적이겠지만 동결한다면 조정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2월 16일에 11월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 이 데이터가 연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섹터별 투자 전략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반도체는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예상됩니다. 오늘 반등은 있었지만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확신이 다시 생기기 전까지는 비중을 줄이는 게 안전합니다. 대신 배당주나 방어적 섹터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요. 암호화폐는 7만 5천 달러 선이 주요 지지선으로 거론되는데 이 선이 무너지면 추가 하락 압력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 선을 지켜낸다면 단기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전략은요? 지금은 분산 투자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처럼 1000포인트가 넘는 반전이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정 섹터나 자산에 과도하게 집중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균형을 유지하면서 변동성이 큰 만큼 손절매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기관들의 리밸런싱과 세금 관련 매매가 증가할 수 있어 추가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요. 지금 시장은 뉴스와 데이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시총 합산이 1,000조 원을 돌파했다는 긍정적인 뉴스도 나왔지만 언제든 다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16일 고용지표 발표와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도 자정 경제 브리핑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 브레인 튜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정 경제 브리핑. 내일도 검증된 데이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